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야간 당직이라 간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죠.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창밖은 고요했어요. 군대의 밤은 늘 그렇듯 조용했죠. 그러다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강민혁 대위. 제 윗선이었고 평소엔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말투에도 낯선 기운이 느껴졌죠. 고생 많다. 아직 안 갔네? 그는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습관처럼 인사를 했고 그는 제 옆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일 혼자 하지 말고 말하지 그랬어. 그 말 그냥 격려일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낯설고 무겁고 불편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만하시죠, 대위님. 그는 멈칫했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행동은 부적절합니다. 공기 속에 정적이 감돌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모른 척 하려 했어요. 그저 내가 예민했던 거겠지 하며 넘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며칠 후 회의가 끝난 늦은 오후였어요. 저는 정리된 서류를 들고 복도로 나왔고 그가 다시 나타났어요. 강민혁 대위. 그의 눈빛은 그날 밤보다 더 노골적이었어요. 소위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는 복도 구석 인적 없는 계단 아래로 저를 유도했어요. 분명 이상했죠. 하지만 계급상 또 군대라는 공간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지난번엔 내가 좀 무례했지. 그가 말했어요. 사과처럼 들렸지만 말투는 너무 가벼웠어요. 그리고 다시 손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어깨를 넘어서 팔을 잡았어요. 몸이 굳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대위님, 이건 명백한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지. 나쁜 의도 아니야. 나쁜 의도. 그 말이 더 불쾌했어요. 저는 뿌리치듯 손을 빼고 뒷걸음질 쳤죠. 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당할 생각 없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이 빨라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도 실수도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도요. 다음 날 강 대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선배인 척했죠. 하지만 제겐 그 웃음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그가 또 말을 걸어왔어요. 어제는 내가 좀 실수했지?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볍고 뭔가 억지스러웠어요.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소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 순간 분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죠. 강 대위님,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명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분명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는 그제야 눈썹을 찌푸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지는 건 너야. 처음 들은 그 말, 그 어투. 그건 협박이었어요.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전 제 판단을 믿습니다. 불이익을 각오하고서라도 옳은 건 지키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고 결국 돌아섰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 그리고 그 침묵에 담긴 불쾌함을. 그날 이후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말투가 전과 달랐죠.
누가 먼저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퍼진 거예요. 식당에서 제 옆자리가 비는 일이 반복됐고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이야기에도 저는 끼지 못했고 제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죠. 같이 웃던 동기조차 눈을 피했어요. 말을 걸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고 질문을 해도 최소한의 대답만 돌아왔어요. 강 대위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문득 창밖을 봤어요. 햇빛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깜깜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숨죽여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서류를 제출하려고 중대장실로 가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게 괜히 문제 만들고 있지. 잘 나가던 애였는데.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날 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다른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서연 선배. 그녀가 겪었던 일들. 그녀도 아마 이런 느낌이었겠죠. 답답하고 무서우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립.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 그녀가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는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겨야 했어요. 그래야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무실도 생활관도 조용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박서연 중이. 제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서연 선배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후임들에게는 조용히 다가와 주던 사람이었죠. 그녀가 떠난 뒤 부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지만 진실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들었고 저도 들었죠. 상관에게 당했던 일들, 말하지 못했던 고통, 그리고 결국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그땐 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이 제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죠. 나는 말했는데 왜 이렇게 고립되는 거지?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일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서연 선배가 겪었던 것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설마였는데 이젠 확신이 됐어요. 이 구조는 침묵을 강요해요.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계속 조용히 있길 바라고 가해자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날 밤 선배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한때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강했던 사람이 이 구조 속에서 꺾였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꺾이지 않겠다고. 내가 겪는 고통이 의미 있으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누군가는 이 싸움을 이겨야 다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은 나여야 했어요. 그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소희, 오늘 연대 회의록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줘. 오늘 중으로. 그건 원래 제 업무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하루 안에 끝내기엔 무리였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는 보고서, 일과 시간 외 호출, 회의 준비는 물론 그의 개인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죠. 같은 중대 장교들이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같이 싸워주지 않았어요. 점점 체력이 바닥났고 정신도 무너져 갔어요.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나도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지만 곧 다시 떠올랐어요. 박서연 선배의 얼굴, 그리고 처음 이 일을 마주했을 때의 제 결심. 버텨야 해. 이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하는 싸움이야. 그가 원하는 건 분명했어요. 제가 지치고 물러서고 결국 그날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또 하나의 진실을 묻는 것.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시킨 일 받은 메시지 일정표, 근무일지. 작은 조각이라도 남겨두기 위해 매일 밤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행동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거라고. 그를 정면으로 이기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군대는 말보다 기록을 믿어요. 보고서 지시사항 근무일지. 형식은 차갑지만 거기서 진실을 끄집어낼 수 있죠.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어요. 녹음 기능을 켜고 케이스 뒤에 얇은 메모지를 껴뒀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는 제 손글씨로 남긴 날짜와 장소. 모든 걸 기록해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호출했을 때 그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어요. 말투 하나, 목소리의 톤 하나까지 빠짐없이 담으려고 노력했죠.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불렀어요. 소희 커피 좀 타줄래?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내줘야겠는데? 그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이라는 걸 쌓다 보면 분명해져요. 그게 바로 제 전략이었어요. 작은 돌을 모아 언젠가 큰 파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 또한 메신저 대화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은근한 농담, 의미를 흐리는 말투, 그리고 때때로 섬뜩한 한 줄. 그렇게 예민하면 군생활 힘들 텐데? 그 말 한 줄이 밤마다 제 숨을 막히게 했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는 그 순간마다 제 안에서 두려움 대신 의지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군대에서 그런 일 증명하는 거 쉽지 않아.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에요. 매일 밤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잘했다. 끝까지 간다. 그는 변했어요. 이제는 말투에 여유도 없었고 표정도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챘던 거겠죠. 점심 무렵 그가 갑자기 불렀어요. 문을 닫은 사무실 그리고 굳게 걸린 블라인드. 요즘 계속 긴장하고 다니더라. 그가 말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큰 잘못했냐? 그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대위님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미 충분히 증명될 겁니다. 그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 짱인이 누군지는 알지? 이 연대에서 나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백을 무기 삼아 저를 조용히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소위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의롭지 않아.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쯤에서 그만둬. 그래야 너도 다치지 않아. 사무실을 나오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진실이 묻혔을 거란 확신이 들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모든 게 제게 더 강한 의지를 줬어요.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위에 있어도 당신의 말이 나의 진실을 덮을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녹음 파일의 이름을 바꿔 저장했어요. 진실일, 위협. 그날도 역시 혼자였습니다. 사무실, 복도, 식당 어디에도 제 편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이명석 원사님. 말수가 적고 묵묵한 분이었어요. 부대에서 거의 존재감 없이 움직이지만 모두가 조용히 존경하던 그런 분. 소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원사님이 부른 그 순간 전 이상하게도 이건 뭔가 다르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창고 옆 작은 휴게실.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강대위 조심해야 해. 그 사람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에도요? 그는 말했어요. 그땐 그냥 넘어갔지. 피해자가 말을 안 했거든. 그때도 나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 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는 말없이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기록해둔 거야.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잘 보관해. 그 안에는 강 대위에 대한 과거 불만 기록, 이상 행동에 대한 보고 내용, 공식적이진 않지만 분명한 흔적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감각에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싸움 조용히 오래 준비해야 해. 하지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원사님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부대는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단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이 쌓여가고 문자 캡처 업무 기록 그리고 원사님이 준 USB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일까? 그러다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했어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이 일을 마주했을 때 저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겠다. 그 말이 문득 떠올랐고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지금까지 견딘 모든 시간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몰라요. 숨기고 도망치며 버티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아가 싸우는 거.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멈추지 않겠다고. 이 일은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 혹시라도 이 싸움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 실패가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먼저 싸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누군가는 바로 나여야 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렵더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기만 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부를 수는 있었지만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왜 무슨 일이냐? 그 짧은 말에 울컥했어요. 나 요즘 힘들어. 군에서 일이 좀 있었어. 처음엔 그렇게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아버지는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말하게 했죠.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나한테 안 될 짓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걸 거절했더니 고립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 순간 저도 몰랐던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버텨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나 혼자 싸우고 있었어. 근데 더는 모르겠어. 맞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무서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지원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지금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한다. 숨이 막히듯 뜨거웠던 감정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풀어졌어요. 내가 도와줄게.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이건 그냥 딸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부턴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해. 그 말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안아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금 편히 잠들었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준 밤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제복을 단정히 입었어요.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오늘은 진실이법 앞에 서는 날이니까요. 군사법원 조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차가운 조명, 마주 앉은 조사관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USB와 녹음 파일. 소희님, 진술을 시작해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말했어요. 처음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반복된 위협과 권력 남용, 그리고 명백한 성적 불쾌감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순간 마치 제 몸 일부를 꺼내놓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고 두려웠고 하지만 필요했어요. 조사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친 익숙한 얼굴들. 처음엔 저를 피했던 동기, 선임 장교들. 그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지원아,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근데 말 못했어. 근데 너 보면서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용기를 낸 것이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그리고 이어졌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그리고 또 한 명이. 점점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침묵 속에 있었을 뿐 다들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조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조사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깊게 번졌어요. 군사법원 조사 결과는 부대에 전달되었고 강 대위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새로 마련됐고 기존에 있던 매뉴얼도 개정 작업에 들어갔죠.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요즘 분위기 바뀌었다.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들이 복도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조용한 자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휘관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이지원 소위, 앞으로 여군 인권 담당관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나?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줄 아는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자리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자리였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매주 열리는 인권 간담회, 장병들과의 면담, 예방 교육에 들어가는 목소리 하나하나에 과거의 내가 담겨 있었어요. 말하지 못했던 날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혼자 울며 버텼던 밤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기억이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조금씩 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선택했던 그 작은 용기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박서연 선배의 이름이 오랜만에 공식 문서 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만히 그 이름을 바라봤어요. 한때 모두가 애써 외면했던 이름. 지워진 듯 조용히 사라졌던 그 존재가 다시 불리우고 있었어요. 선배 사건 재조사 요청건이 승인됐답니다. 인권 담당관 회의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를 처음 떠올렸던 그날 밤 제 방 침대에서 숨죽여 울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죠. 그리고 얼마 후 작은 회의실에서 선배의 어머니가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들고 오셨어요. 제 딸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아이가 떠난 후로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이제는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게 됐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이 떨렸어요. 제가 지킨 건 단지 제 싸움만이 아니었어요.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삶, 억울하게 사라졌던 정의 하나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부대 게시판에 박서연 중위의 명예회복 및 순직 인정 공고가 붙었고 그 아래에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두고 온 누군가의 흔적이 남았어요. 저는 그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선배, 이제 됐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처음부터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미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사람들은 저를 누구의 딸이 아니라 이지원 소위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긴 싸움이 끝난 뒤에도 하루하루는 여전히 바빴고 군대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회의에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업무 지시 후 따라붙는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말해줘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임 장교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일. 소위님, 혹시 상담 좀 가능할까요? 그 질문 하나에 저는 매번 다시 다짐했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어느 날 복무기록부에 여군 인권 담당관 최초 임명자라는 문구가 새겨졌어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죠. 내가 해냈구나라는 감정보다는 이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박서연 선배, 이명석 원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왔던 수많은 목소리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변화를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할 때예요. 더 많은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더는 지워지지 않도록, 더 이상 침묵이 강요되지 않도록. 이름 석자. 이지원. 이제 그 이름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배경도 아니에요. 오롯이 나로서. 저는 지금 변화를 향해 또 한 발 내딛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